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사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사선, 죽음의 경계라는 뜻이죠. 저 궁금한데 두 분께서는 현직, 전직 군인이신데 작전하면서, 훈련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스페셜 에이전트의 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예, 예. 저는 그 2번 정도 있거든요. 사실 뭐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언제 어느 때 또 도발로 인해서 폭격으로 인해서 또 생사를 넘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방 의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선을 넘나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쯤에서 아까 군복 입으신 분을 한 분 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한번 있다 봤다. 주시겠어요? 일어서 주시겠어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박수는 엄청 따뜻하게 받아도 돼요. 네. 다시 리스펙 더 한번 많이 박수 받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런 사설 넘나드시는 늘 대한민국의 이런 안위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무한 또 감사의 말을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사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시절을 UDT에서 제가 4년을 좀 넘게 복무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소말리아를 갔을 때였는데요. 소말리아 해적 네네 작전. 해적 소탕 네, 작전을 저희 진행을 해야 될 때였어요. 한때 5만 배가 해적들에게 피랍이 돼서 저희가 제일 가까이 있었던 배였기 때문에 도움 요청이 와서 들어가야 될 때였어요. 들어가야 될 때여서 그냥 저희는 사실 실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들어가느냐 속해서 팀장님한테 정말 들어가요? 팀장님 우리 갑니까? 그 전날에도 갑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들어간대. 몰라 모른대 다. 그래요? 근데 유서를 또 쓰래 우리한테. 그래요? 유서를 쓸까요? 유서를 썼어요. 맞아요. 유서를 썼어요 전날. 혹시 모르니까 써라 유서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구나. 네,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아들 와 있는데 하면서 유서를 쓰고 다음 날에 돼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작전이 실시된다 해가지고 그때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그 해적들이 실제 총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총도 가지고 소총도 가지고 있고 AK-47도 가지고 있고 RPG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장비들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교전 수칙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한 발 맞고 쏴야 돼. 그러니까 한 놈 죽어야 약간 우리는 사격 응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누구든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작전을 들어갔는데 그 해적들이 다행이라도 죽기 싫었는지 다 투항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투항을 해서 저희도 이제 사격은 하지 않고 이제 인명 피해가 없이 끝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 2번째는 2010년도에 서해 해군 헬기가 추락을 했을 때거든요. 해군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바다를 보다 보면 바다에 헬기가 이렇게 밤에 딱 기동을 하다 보면 하늘이랑 바다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바다에 비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레이더에 집중을 해서 레이더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선이나 오감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눈을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출도 못하고 그냥 바다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탈출도 못하고 추락을 해서 그때 이제 구조작전이라기보다는 탐색작전을 하러 갔죠. 네, 찾아야 되니까 갔었는데 서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밑에가 다 뻘이에요, 뻘. 그래서 또 유속이 엄청 빨라서 시야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가 한강에서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한강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정말 그냥 이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해도 안 보여요. 이 정도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선배랑 같이 짝줄을 딱 메고 들어갔어요. 근데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그 부위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물 위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떠놓는 거 있거든요. 주황색 표시 한 번씩 보면 막 떠 있는 거 있죠, 바다 위에. 그런 걸 설치를 해놓고 가요.
그래서 한 수심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거기 한 33m 정도 되니까 내려가는데 갑자기 엄청 물체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제 줄이 끊기면서 제가 이제 그 바다 깊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계속 굴렀었거든요. 계속 굴렀던 밑에서 구르신 거예요? 네, 이렇게? 바닥에서. 왜냐면 수심이 너무 빠르니까 몸이 안 멈춰져 가지고 계속 굴렀어요. 그래서 와, 이거 죽는다. 이거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 참 감사했던 게 UDT 훈련 중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라스멘트라고 괴롭히는 훈련들이 있어요. 딱 내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괴롭힘 있으면 훈련이에요? 괴롭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내가 이제 오케이 신호를 보내면 교관들이 한 2명이 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뭐 수경 던지고 산소 탱크 그 공기 탱크 잠그고 뭐 오리발 다 던지고 막 그냥 그러면 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납벨트 막 던지고 하면 몸이 뜨니까 납벨트 잡아야 되거든요. 잡고 공기통 던지면 또 안 보이는 눈으로 가가지고 공기통 잡아가지고 풀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작전을 수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그때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거보다 덜 했거든. 그거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행동 강령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밑에 있으니까 수온이 수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엄청 차가워져.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분명 살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는 제 호흡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조용하게 죽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올라가야겠다. 올라갔는데 이제 한참 떨어진 곳에 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막 소리치니까 선배들이 보트 타고 왔는데 저는 딱 했던 첫 번째 말이 지훈아 너무 고맙다. 지훈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좀 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꿈의 경계죠. 처음 해봤던 또 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거를 극복해서 이겨냈으니까 지금의 에이전트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 당시에 저희 광복군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독립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 중에서도 일본군에서, 그러니까 일본군의 학병으로 이제 있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합류했던 그러니까 사선을 진짜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선입니다. 예. 해주세요. 아, 네. 혹시 그런 학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한 2분 정도? 진짜요? 장준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준엽님. 네, 김준엽. 맞습니다. 네. 뭐 장준하 선생님은 뭐 돌베개를 쓰시고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김준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자도 하시다가 이제 고려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이 두 분이 사실 제일 유명합니다. 유명했던 이유는 가장 먼저 또 자서전을 냈었거든요. 회고록을 내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김준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나는 입대해서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이미 들어갈 때요? 들어가기 전부터 아, 딱 그 징집장에 나왔을 때 네. 나는 독립운동 하러 가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가셨고,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놓고 갑니다.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사진이에요, 하나의. 사진이요? 네, 사진인데 저는 막 무기 이런 거 생각했는데. 무기 아니, 무기는 걸리죠. 갖고 가면 너 뭔데 무기 그 들고 와 뭐 이런 거잖아요. 사진인데 그 사진이 한복 입은 어머니랑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선에서 본인이 탈출했어요. 그러면 뭐 중국인이나 아니면 중국군한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은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조선인임을 입증해야 됐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진에 어머니 사진을 들고 간 거예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시니까요. 아, 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꾀병으로 이제 그날 그 소대 전체 행군을 열애했다가, 그러니까 빠졌다가 그날 밤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꾀병이라도 약간 일본군의 시선이나 감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김준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면 신뢰를 얻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하게 그때 소대장이 같은 대학 출신이었어요. 게이오 대학 선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 이 친구는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친구구나,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소대원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글을 또 메모를 하나 남겨놓고 갑니다. 배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따라서 훈련하러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해놓고 혼자 한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딱 간 거예요. 안심시켰네요 일단. 예. 그러니까 일본군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갔는데 우리 따라 행군하러 왔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뭐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김진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지른 거죠. 역발성. 역발상이죠. 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간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일본군이 그걸 김진호 선생을 평소에 믿지 않고 네.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색을 했다? 그러면 아마 곧 잡혔을 거예요. 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든긴 하네요. 탈출을 생각해놓고 일본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가 봤을 때는 일본군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조선을 위해서 난 이 마음 가지고 또 간 거잖아요. 나의 그 오명이 쓰더라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 마음 하나로. 맞습니다. 그렇게 탈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중국군 소속의 유격대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또 다른 학병 탈출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냐면 장준하 선생님이나 뭐 윤경빈, 뭐 김영록, 홍성훈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또 이분들이 또 같이 이동을 해서 중국군에 또 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독립운동에 공헌을 할 수 있겠구나. 다들 모여가지고 어떤 강가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야 드디어 해냈다. 뭐 이런 거를 마음에 담는 어떤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글 쓰는 분이 누구냐면 장준하 선생님입니다. 장준하 선생님. 예, 근데 이분이 진짜 글을 잘 쓰는데 한번 지금 있는 이 글을 또 맑은 목소리로 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 제가- 목소리여야 돼요. 네. 맑은 목소리요. 감히 제가 이 글을 한번 대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국의 태양은 머리 위에 올랐고 강물 위엔 쏟아진 햇볕이 물결을 덮으며 웅장한 음악이 강 밑으로 흐르는 것이었다. 우리의 소망과 새로운 각오를 위해 강은 흘렀다. 우리는 목욕을 마치고 군복을 입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새 결의를 다짐했다. 모두 새 사람이 되었다. 진정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조국 광복, 이 깊고 긴 강처럼 크고 깊은 긴 일을 마침내 나는 찾아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떳떳한 조국의 아들이 다시 되었다. 기쁨과 감격은 이 아침을 신비롭게 하였다. 우리는 동북쪽의 조국을 향하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마주하고 가로로 한 줄을 만들어 서서 이 가슴의 감격을 조국에 고하고자 했다. 와. 진짜 저는 이제 저 제가 읽으면서도 전율이 느껴져요. 와. 사실 이분들 나이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 전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윗세대 분들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근데 진짜 이때는 정말 뭔가 달랐던 게 너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신비로운 아침. 신비로운 아침 맞으셨나요? 신비로운 아침인데 다 같이 모여서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고국을 향해서 절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었잖아요. 중국군한테 받은.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탈출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일본과의 싸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나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럼 그런 이후의 여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아요. 이제 광복군을 찾으러 또 갑니다. 갑니까? 네,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복군 직무 제6분처가 있었던 린취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국 광복군 간부 훈련반, 일명 한광반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단순히 군사 훈련만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이 또 어떤 걸 하냐면 김준엽, 장준하 선생님이 글을 써나갑니다. 너무 잘 쓰시던데. 너무 잘 쓰죠. 네. 근데 그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등불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다 쓰고 편집 활동까지 해서 발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광복 정신, 독립운동을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합니까? 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광복군이 되려면 네. 광복군의 본부로 가야 된다. 본부로 가야 된다. 충칭입니다. 중경입니다.
여기로 가게 돼요. 이때까지 온 그 거리 합쳐서 충칭까지 가려면 장장 6,000리를 걸어야 돼요. 6,000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2,400km 정도. 2,400km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충칭으로 가는 길이 양쯔강을 통해서 이제 배 타고 가면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군의 폭격과 강은 또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노출되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을 막 꼬불꼬불 가가지고 파총령을 넘어서 가야 돼요. 파총령. 삼국지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인데 네. 청나라로 가는 마지막 고개입니다. 마지막 고개. 네, 이 엄청 고개를 험난한 건가요? 엄청 험나요. 3,000m가 넘어요. 이 꾸불꾸불합니다. 또 이때가 하필 또 1월 달이에요. 그렇게 추울 때. 추울 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가죠. 이 파총령은 뭐 새, 제비도 못 넘어가는 고개거든요. 새도 못 넘어가는 곳을. 네, 사람들이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와. 어떤 결심을 하고 넘어갔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넘어갔을까요? 동상에 걸리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해서 넘어가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넘어가는 심정이 저 태교할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론 중에서는 나는 안 갈래, 난 뭐 이런 분들도 있었겠죠.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태교 안 할래요. 넘어가요. 죽을 고비를 넘어갔고 마침내 충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에 딱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잘하시는 거. 뭐 이거 있잖아요. 예. 감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살았다. 왔구나. 야, 이제 내 손으로 우리 조국을 찾을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여기서 또 안주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싸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지대가 있었던 시안으로 가서 나중에는 미군과 함께하는 OSS 연합작전에 합류를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와. 주인공들이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사실 이 OSS 작전이라는 게 이제 국내 진공 OSS의 독수리 작전이 아까도 뭐 처음에 나왔지만 국내 진공 작전인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작전은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할 수 없게 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들의 그 파총령까지 넘었던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조국 없는 서름을 내 자식들한테는 내 후대에는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결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정말 저는 사실 그 김준엽 선생님의 그 장정이라는 그 회고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분의 고귀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감정이입되면서 정말 잘 읽고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끝내기가 아쉬우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한 명 소개시키고 싶은데 그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김문택 지사님인데 김문택 지사님. 예, 이분은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목선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대한해협을 그러니까 한반도로 들어와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106일의 시간을 거쳐서 무려 2만 리를 걸어서 한국 광복군이 됐는데 뭐 엄마 찾아 3만 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세계를 돌았던 거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광복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복군에 들어와서 했던 임무가 뭐냐면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려면 교본이 있어야 됩니다. 교범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차렷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직접 우리말로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군사 훈련에 기초를 닦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리플렛에 있는 이 글귀의 주인공이 무신 건가요? 네, 이분이 김문택 지사님이고 그분 회고록에 있는 글귀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리플렛에 있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안내 리플렛을 가지고 계시면 뒷면에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내게는 삶의 미천인 용기가 있다. 이것이 있는 한 나는 어떤 시련도 어떤 운명도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내일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오지는 않으리라. 와. 용기. 예. 저는 마지막 그 문구가 내일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진 않으리라. 이 문구가 엄청 마음에 걸려요. 네. 그 저 당시에는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결국은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진짜 탈출 직전의 심정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들 말고도 사선 차마 넘지 못하고 또 이슬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분들이 또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기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정도만 더 마음속에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과 사 이렇게 고비를 넘나드는 말 그대로 사선의 경계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빛나는 청춘을 바친 학병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